네, 2025년 11월 12일 이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그 교수님 노트 기준으로 풀백이 뭔지를 좀 계산하는 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후에 이어서 계속 그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가 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랑 코호모로즈를 계산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계속 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에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서 또 하시는 계산들과 또 이런 여러 라인들이 있는 걸로 네,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 MV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MV 시퀀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 저도 좀 봤는데 아직 계산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고 같이 고민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김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 매트릭 관련해서 좀 계산하시는 내용들에 관한 거를 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한 계산은 또 보면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금방 볼 것 같으니까 뭐 시간이 남으면 한번 훑어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실까요? 혹시 뭐 의견 있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여기서 그 이야기 나온 거 봤는데, 제가 그 발표하기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왜 어떤 맥락이었냐면 그 제 기억에는 박광현 선생님께서 먼저 그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좀 계산들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좀 하고 계시던 계산을 좀 공유를 하셨었고, 조건희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좀 수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2를 잡고 그 S2 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S2를 잡고 S2 위에 가우스 공률을 그 에어리어 폼으로 면적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2파이 곱하기 S2의 이제 캐릭터리스틱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은 그냥 면적분을 그대로 직접 수행해서 계산을 해도 그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해주신 방향은 그 예전에 박광현 선생님이 한번 계산하신 적이 있는 거긴 한데 그 면적분 그러니까 에어리어 폼을 어 그 약간 매트릭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매트릭을 이제 그러니까 R3에 인베딩된 S2의 매트릭으로 에어리어 폼이 표현이 된 거를 그거를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해서 평면으로 옮긴 다음에 그 평면상의 매트릭에서 로 바꿔서 적분식을 이제 다 이제 바꿔 쓰게 되면은 그때 나온 매트릭이 약간 등각 매트릭 같은 게 되는데 그런 등각 매트릭에 대해서 그 라플라시안이 뭐 어떤 식으로 적힌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라플라시안이 뭐 어떤 형태로 적힐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쓰면은 그 평면에서 다이버전스 시어렘 쓰는 걸로 이제 바뀌는데 저는 이거 그냥 생으로 R3에서 R2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긴 했는데 교수님이 중간에 얘기를 했던 거는 R3에서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할 때 그거를 CP1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푸베니스튜딩 매트릭을 계산을 하면은 뭐 같은 결과 제가 방금 말한 것과 아마 같은 결과로 도출이 이제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무슨 CP1에서 후비니스트 스튜디 메트릭 그 계산을 하는 거나 이런 게 뭔지 전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도 그 복소 관련한 그런 미분 형식을 전혀 모르겠어서 뭔가 그런 관련한 딱 정확히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김찬 선생님께서 하신 계산들 중에 혹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근데 방금 그걸 여쭤본 이유가 저번 시간에 제가 못 들어오기도 해서이기도 한데, 제가 이 계산을 하면서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막 보고 있는데, 계산을 하면서 아직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도 계속 그 좀 잡고 갈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서 파이브레이션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그 먼저 앞부분에는 너무 길지 않게 그 교수님 노트 보면서 필요하면은 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조금 쓰면서 그 메이어 비에이트리 시퀀스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건가?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거 보면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첫 번째 교수님 올려주신 첫 번째 노트인데, 이제 앞부분에는 그 우선 RN에서 드럼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폼들을 모아둔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정의를 하는지 또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노트들인데, 아마 요 섹션 1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생략하고, 저번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던 게 요겁니다. 그 풀백인데 사실 이 노트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냥 RN에 대한 폼만 써 있는데 디퍼런셜 폼만 써 있는데 여기서의 이 M이랑 N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매니폴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M에서 N으로 가는 맵 프사이가 있을 때 이 프사이 스타는 요거는 이제 프사이의 풀백인데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요 N의 폼 n의 폼 혹은 뭐 펑션 같은 거를 m의 디퍼런셜 폼으로 이제 옮겨주는 게 이 풀백이라는 녀석이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n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그 m에서 n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보내는 걸 생각을 하면은 n에서의 어떤 폼을 m에서의 폼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q가 0이라는 거는 이제 n에서의 컨티뉴어스 펑션을 m으로의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옮기는 건데 그냥 방법은 푸사이를 거친 다음에 f를 이제 취해주면 이, 이 f라는 펑션을 이제 n에서의 펑션에서 m으로의 펑션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풀백이라고 하는데 그냥 미분 형식에 대한 풀백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치환적분 할 때 매우 익숙하게 해왔던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dx, dy가 있고 그걸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극좌표계로 쓰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쓸 수 있죠? 뭐 아무튼 뭐 그 dx랑 dy를 뭐 dr과 d세타에 대한 걸로 막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자체가 다 풀백입니다. 그렇게 변환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냥 여기 써 있지만 변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트에 등장하는 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인데, 이거는 그냥 전에 김찬 선생님도 한번 그 S1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처럼 계산해 주셨었는데, 음, 생각에 이거는 그냥 우선은 간단히만 정의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PI라는 어떤 인덱스드 셋의 어떤 펑션 셋들이 있을 때, 얘가 어떤 differentiable manifold M의 partition of unity라고 하는 거는, 음, 뭐 이런 거는 그건 넘어가고, 뭐 중요한 거는 제 생각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 phi i들을 더했을 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뭐 실수가 있나? 약간 이런 M이 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이 오픈셋을 나눠서 이 각각의 대해서 정의된 어떤 phi i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더한 값이 1이 되는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PI가 이런 어떤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 서브오르디네이트 하다는 거는 이 PI들의 서포트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제 값을 갖는 값들이 이 UR파들의 오픈 커버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떤 이런 걸 뭐 서브오르디네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우선은 뭐 저도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우선은 받아들이고 넘어갔고요. 그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원을 생각 S1을 생각을 하면은 이 S1을 그 하나의 그냥 오픈셋으로 덮을 수가 없잖아요. S1이 애초에 오픈이 아니 그 전체 셋으로 보면 오픈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컴팩트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그 뭔가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오픈셋으로 안 덮이지만 두 개의 오픈셋으로 이렇게 S1을 덮을 수가 있잖아요. 북극에서 이렇게 덮는 반원보다 살짝 큰 거랑 뭐 남극에서 덮는 반원보다 살짝 큰 걸로 이렇게 덮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각각에서 뭐 phi1과 phi2라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정의를 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에서는 더해서 1이 되고 안 겹치는 부분에서는 그냥 각자만 phi가 각자만 1인 그러니까 일종의 웨이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웨이트를 어느 커버에 이렇게 줄 거냐, 약간 어느 커버에 얼마만큼 줄 거냐, 근데 아무튼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보시면 우선은 제 생각엔 될 것 같고요. 이 오히려 lem마는 이거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레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인데 음 이거는 그 약간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공유를 좀 용지를 하고 화이트보드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시면은요, 저희가 음, 캡처를 좀 해올게요. 제 아이패드로 좀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음, 네, 우선 레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를 시작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M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S1으로 보면은 제일 아마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커버하는 어떤 높은 सब셋 U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이런 식으로 또 커버하는 이런 V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매니폴드를 두 개의 오픈 सब셋으로 이제 이렇게 딱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인클루전 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U의 원소를 그대로 M에다 그냥 넣고 V의 원소를 그냥 M에다 넣는 건데 M에다 넣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유의, 유의하시면서 볼 거는 여기 노테이션이 막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좀 유념하시면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클루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인클루전들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클루전이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풀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백 맵들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M에서의 이제 폼을 이제 각 सब셋의 폼으로 그냥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런 아이고 요런 세팅이 있을 때 음,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그 어, 잠시만요. 오메가 Q에 Q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 스타 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거는 이제 I차 디퍼런셜 폼이고요. 아이고 이거 다 지울 뻔했습니다. 폼이고 뭐 이제 이런 세팅에서 이제 약간 일종의 어떤 시퀀스를 생각을 할 건데 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0에서 먼저 요 맵으로 가고 그다음에 음, 이게 맞나요? 약간 요런 이제 어떤 맵들이 이어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건데요. 이때 이제 맵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잠시만요. 선택 도구가 어딨지? 색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오메가 스타 M의 어떤 그냥 폼이 있었으면은 얘를 이제 U에서의 폼이니까 위에서 쓴 이제 그 요 인클루전 요거랑 요 인클루전에 대해서 풀백으로 하면은 아이스타 오메가라는 풀백을 쓰면 이제 U에서의 어떤 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에서의 폼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뭐 그냥 그 인클루전 그냥 리스트릭션 하는 풀백을 써주면은 이렇게 맵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 이거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두 번째에서는 맵을 어떻게 줄 거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파워랑
뭐 시그마라는 폼이 이제 U에서의 폼, 그다음에 V에서의 폼이 있으면은 이거는 타우 마이너스 시그마 온 이제 그러니까 그 타우랑 시그마가 이제는 각각은 U랑 V에서의 폼이지만 이거를 이제 U 교집합 V로 에서만 이제 본다면은 거기로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을 리스트릭션 시킨 거죠. 폼의 도메인을.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릭션 된 도메인에서는 서로의 이제 차이로 본다는 건데요. 그 양 끝에 0이 써 있는 거는 이제 0에서 그냥 0으로 보내는 맵을 하나 생각하는 거고 맨 끝에 거는 그냥 다 0으로 보내는 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요 맵을 음 이제 요 이 시퀀스를 요거를 이제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가 도대체 왜 의미가 있나?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가 있으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 세 번째, 이거 다이렉트 프로덕, 아니, 뭐냐, 다이렉트 썸이어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타우 시그마를 빼면은 무조건 이게 U 인터섹션 V에 들어가나요? 항상? 아니요, 그건 아니고 조금 정확히 쓰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타우라는 게 있으면은 얘를 타우를 이제 U 인터섹션 V에서만 이제 약간 리스트릭션 시킨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폼이라는 것도 이제 각 어느 포인트를 잡냐에 따라서 이제 의존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 교집합으로 리스트릭션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 프로포지션이 뭐냐면은 MV sequence is exact라는 건데요. 이게 exact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음, 처음에 이 시그마 오메가 스타 M에서 이렇게 다이렉트 썸으로 각 U랑 V로 리스트릭션 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 맵을 K라고 하고 뭐 다르게 쓸까요? 뭐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릭션이니까 아이고 R로 쓰겠습니다. 이런 맵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랑 V에서의 폼을 그 교집합에서 차로 보내는 거를 음, 뭐 K라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그젝트라는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R is surjective R is surjective가 아니고 injective 그다음에 어 kernel of K랑 image of R이 같고 그다음에 K is surjective 이제 요 세 개를 만족하면 이 메이어 비에트르 시퀀스가 이그젝트다라고 그러니까 이그젝트라는 그 거의 정의가 요거인데 이제 얘는 이제 사실은 꼭 메이어 비에트르 시퀀스에만 대한 건 아니고 만약에 어떤 A, B, C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G가 있을 때 커널 오브 G랑 이미지 오브 F랑 같고 그 다음에 뭐 저 앞에 있는 뭐 F가 인젝티브고 F 인젝티브 그다음 G가 서젝티브 요게 만족하면 위 시퀀스를 뭐 숄트 리젝트 시퀀스라고 한다. 이제 이게 그냥 그 정의입니다. 이그젝 시퀀스에. 사실 왜 이런 정의를 생각하는지 아직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위에 폼에 대해서 정의된 이 웨이어 비트르 시퀀스, 요게 이그젝트 하다는 게 아무튼 그 계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다시 좀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노트로 돌아가려면, 어, 네, 그래서 그 여기 써 있는 말이 더 시퀀스 어쩌고 is exact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고요. 증명이 써 있는데요. 어,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그냥 그 잠깐 보고 말로만 설명드리면, 음, 뭐 설젝션을 보일 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사실 막 어려운 건 아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쓴 레이어비에이트의 시퀀스가 이제 이그젝트 하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타우 콤마 시그마를 타워 마이너스 시그마로 보내는 맵을 J라고 여기서 쓰고 그다음에 요 M에서 요걸로 가는 이 I스타 그러니까 이제 각각으로 이렇게 다이렉선으로 쪼개는 요 I스타 맵에 대해서 커널 오브 J랑 이미지 오브 요 I랑 같다. 이거가 이제 좀 많이 이곳저곳에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게 인젝티브 하다는 것도 쓰이는 것 같고요. 이게 요 증명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실제 계산을 좀 어떻게 쓰나를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저도 막혀가지고 어디서 왜 막혔는지를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좀 다른 얘기로 이 밑에 보면은 이 메소드 2라고 써여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잠깐 썼던 노트를 공유 드리면서 제가 어디서 막혔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느낄 때 저희가 이제 보인 거는 그 이제 실제로는 아까는 그냥 모든 폼을 다 모아놓고 했지만 실제로 뭐 K차 폼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M에서의 제로 폼을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모임을 뭐 U랑 V 각각에 대해서 이제 쪼개고 이걸 다시 합치고 그다음에 만약에 원 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요 I랑 K맵을 가지고 사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 메이어비트 시퀀스가 저희가 이그젝트인 거를 보인 거는 그 폼을 기준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폼을 기준으로 썼는데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이거는 잘못 H1이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드람 코호몰로지를 어떻게 쓸
있는지를 사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이게 드랑코몰로지는 이제 그 폼에 대한 이퀴벌런트 클래스니까 그 레프레젠테티브인 뭐 예를 들어서 뭐 H1M에 뭐 어떤 오메가라는 이런 원소가 있으면은 이 오메가의 이 레프레젠테티브를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 레프레젠테티브 자체를 그냥 똑같이 그 리스트릭션 맵을 보내고 그거에 이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퀴벌런트 클래스 안에서도 요 맵을 이제 빼준 걸로 이런 식으로 그 보내면은 뭔가 그 폼 이게 그냥 디퍼런셜 폼에서 뭔가 이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가 이그젝트였던 것처럼 이제 그 밑에도 이렇게 그 드랑코 호몰로지에 대해서도 드랑코 호몰로지의 그 리프레젠터티브 엘리먼트인 폼을 그 위에서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에서의 그런 맵들로 보내면은 아마 마찬가지로 이 드랑코 호몰로지에서도 뭔가 그 이그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i랑 이 k라는 맵을 여기서 이렇게 그 코어몰로지에서 보내는 거는 스타를 붙여서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이 코어몰로지에서도 그냥 추측입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코어몰로지 상에서도 이 커널 오브 k랑 이미지 오브 i 스타가 동일하게 성립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우선은 그냥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는 이제 0차 폼이 있고 1차 폼이 있고 뭐 2차 폼이 있고 했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매니폴드에 대해서. 근데 그 이거 노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있어요. 여기서 제로 폼에서 그 0차 드랑코홈으로제에서 1차 드랑코홈으로제로 갑자기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약간 뭐 책마다 다르긴 한데 뭐 델타 뭐 D 뭐 약간 뭐 D스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그 이 U 교집합 V에서의 그 이 뭔가 이 폼에 어떻게 뭔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랑 D를 붙여가지고 여기로 보내는 그런 어떤 맵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여기서 저는 그냥 델타라고 표기를 하긴 했는데 이 델타 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교수님 노트에도 노트에 써 있는 내용이 맵을 쓴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선 아무튼 저희 다른 의문 하나는 이 0차 드랑코 호몰로지에서 1차 드랑코 호몰로지로 연결해주는 좀 맵의 정체가 뭐지? 우선 정의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 맵을 잡아야 뭔가 이 코호몰로지 정보를 보존하면서 보낸다거나 뭔가 그럴 수가 있을까? 최소한 이게 H0U 교집합 V에서 H1M으로 갈 때 이게 그 정보가 소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최소 맵이 설젝티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델타를 잡아야 되는지, 이를 사실 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그러면은 이거를 S1에서 한번 써보자 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써봤는데, 이제 그 S1을 이렇게 약간 반구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요만큼을 이제 U라고 잡고, 이만큼을 V라고 잡고, 그다음에 이제 겹치는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이제 두 개인 이런 교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로우 U랑 로우 V를 이 UV에 대한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은 음 뭔가 아까 위에서 적은 그 코호몰로지에 대한 레이어비리티로 시퀀스를 적으면은 뭔가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 어 이런 식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우선은
H0S1에서 이거를 H0U, H0V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 교집합으로 이렇게 맵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한 어떤 맵을 통해서 H1S1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그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1U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는 U랑 V가 그냥 오픈 인터벌이랑 이제 같은 동형이고 그리고 그러면 R이랑도 그냥 동형이니까 근데 H1U가 0이잖아요. 왜냐 H1R이 0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R1에서 1차 드럼 코홈올로지는 0이니까 그 FTC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냥 다 0으로 죽는 것 같아서 그냥 0으로 우선 써놓은 건데 아무튼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어 요거를 어떻게 구하나 했을 때 우선은 이 맵이 그 이 시퀀스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퀀스가 이그젝트니까 요 아이스타가 인젝티브 맵이었잖아요. 이그젝트면은. 그러면은 이 HZS1은 그 인젝티브니까 이 맵의 이미지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오브 아이스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K스타의 커널이랑 같다고 이그젝트니스를 보였으니까 메이어비에이트로 시퀀스가. 그래서 이 이미지 아이스타랑 커널 오브 K스타가 이제 같은데, 어, 근데 이 K스타라는 거를 잘 보면은 이게 요거였는데, 이게 이제 맵이 이런 거 있잖아요. K스타라고 하는 게 뭐, 타우랑 어떤 시그마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타워 마이너스 시그마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뭐 보내는 그런 건데, 이제 요게 0이 되려면은, 그냥 타워랑 시그마가 뭔가 같으면 되니까, 같으면,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우선 한 가지는 이 H0U라고 하는 게, 이게 H0의 R이랑 같게 되고, 그 다음에 R에서의 그 영차 드랑크 호몰로지는 R이랑 같고, 얘도 이제 R이랑 같으니까, 뭔가 이거 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를 제대로 아직 계산을 잘 수행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계산의 결과가 요게 R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커널을 이걸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 AS1의 영차 드랑크 호몰로지가 R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그젝트니스를 가지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계산을 약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메이어비에이트르 시퀀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그냥 우선은 느낌만 받았고 아직 계산을 정확히 이 수행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H0S1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델타 맵의 정체를 좀 더 잘 알고 기술할 수 있으면 그리고 뭔가 그 폼에서의 레이어비트 시퀀스가 어떻게 코호몰로지에서의 시퀀스의 이그젝트니스랑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제대로 계산해서 기술할 수 있으면은 H1S1을 구하는 것도 그냥 마찬가지의 뭔가 이런 이그젝트니스 같은 걸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써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음 이거는 저 아직 계산을 실패한 실패했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계산을 막힌 지점입니다. 우선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코멘트 같은 게 혹시 있거나 이 계산을 좀 해보셨거나 하신 분이 있으면은 혹은 그냥 어떤 아이디어라도 한번 잠깐 좀 그 이야기 궁금한 나눠주세요. 점인데요. 네. 그 혹시 위에 잠깐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H0의 U 교집합 V에서 이제 아래쪽 이 수열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두 레이어가 이어지는 것까지 이그젝트가 성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따로 이그젝트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S자로 늘어진 요 맵에서까지 그 전 단의 이미지랑 뒷단의 커널이 같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수 이상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잘 못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코멘트를 드릴 수는 있는 게 그 지금 저희가 어 드럼 컴플렉스로 만든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스네이크 렘마라는 거를 세 번을 쓰면은 저 호몰로지로 이루어진 시퀀스 엄청 긴 시퀀스를 이제 롱 이그젝트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호몰로지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들이 전부 다 서로 그 다 이그젝트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네이크 렘마만 좀 받아들이면은 저거를 보이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그거를 약간 저기 싱귤러 컴플렉스 그 싱글러 호몰로지 레벨에서는 해봤는데 여기선 안 해봤는데 근데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해볼까요? 그, 아, 네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가 화면에 우선은 끄겠습니다. 그 화이트보드에다 할까요? 네, 그, 좋습니다. 제가 열게요. 네, 네. 그냥 우선 기존 화이트보드에다 열게요. 그 아마 명서준 선생님 아이패드로 들어오시나요? 네. 팔로우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그 꺽쇠 표시 있잖아요. 공유 왼쪽에. 그거 내보기 팔로우 누르시면은, 하면 네, 되나요? 내보기 팔로우 어, 누르시면 됩니다. 어, 그, 네, 근데 그 스네이크 렘마가 일단 뭔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써진다. 어, 스네이크 lemma 잠시만요. 일단 쓰고 한번 말해 볼게요. 끝에가 0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말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네, 서포즈, 이스, 커뮤터티브. 여기서 지금, 어, 여기 각각 뭐야, 이거. 어, 어. 여기 각각 A, B, C는 뭐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각각은 알파, 베타, 감마는 약간 그룹 호모모르피즘 이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티브 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그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then there exists exact sequence. 네, 이런 이그젝트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스네이크 렘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새로 얻은 이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각각 연결되는 맵은 지금 여기 컬 F를 보시면은 이 컬 F는 A의 약간 सब셋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컬 F에서 컬 G로 가는 거는 알파에서 인듀스 되고 컬 G에서 컬 H로 가는 거는 베타에서 인듀스 되고 그리고 코커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 컵은 이제 지금 여기 F를 보면은 어, 어, A가 A에서 A 프라임으로 가는데 여기 이때 코커널이 의미하는 거는 A 프라임을 이미지 오브 F로 커전트 한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코커널 F는 A 프라임에 있으니까 코커널 F에서 코커널 G로 가는 거는 알파 프라임부터 인듀스 되고 코커널 G에서 코커널 H는 베타 프라임부터 인듀스가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 델타 맵은 무엇이냐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게 문제인데 델타 맵이 가는 곳을 보면은 커널 H에서 코커널 F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커널 H를 보면은 커널 H는 이쪽에 있고 코커널 F는 이쪽에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맵을 어떻게 인듀스 하냐면 이렇게 가는 맵으로 이제 인듀스를 하게 됩니다. 얘는 is induced by 알파의 인버스 G 베타의 인버스로부터 인듀스 되는 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네이크 렘마 스테이트먼트는 이건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약간
좀 잘 안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먼저. 그, 그, 네,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 스네이크 lem마에서 그 커뮤터티브 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커뮤터티브 하다라는 거는 어 지금 이쪽만 보게 되면은 이제 알파를 갖다가 G로 가는 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알파에서 G로 보내는 거랑 이제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다. 알파 프라임 F 약간 네. 이런 의미의 약간 커뮤터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랑 알파 프라임 그러면 이게 듀얼 관계인 건가요? 여기서는?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그냥 별개의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듀얼 어떤 의미에서 듀얼이죠? 그 듀얼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그냥 나이브한 생각이라 가지고 그때 그 교수님께서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가 듀얼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 아, 맥락에서 나온 걸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각의 별개의 그룹 음, 호모르피즘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네이크 렘마 가지고 어, 그, 네, 그 호몰로지로 이루어진 수열들이 그 이그젝트 시퀀스가 되는지를 어떻게 그거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보면은 0으로 갔다가 M 여기로 갔다가 그리고 여기 I 스타가 있어서 J죠. 네, 지금 요게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얘네들이 이제 각각이 가지고 이제 얘가 뭔지를 보면은 디렉션 P는 0부터 뭐 N까지 P M 꼴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P-1 M이랑 여기로 이루어지는 이 우리가 맨날 보는 이 외미분 D라는 연산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조금 풀어서 써 보면은 약간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 시작을 N-1로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에서 이제 D를 보내가지고 음, 조금 D, D. 얘도 혹시 복사 붙여넣기가 되나요? 그 올가미 막 해가지고. 네, 네, 됩니다. 어, 그게 혹시 어디 그 펜 항목의 밑에 보면 지우개 밑에 올가미가 있어요. 지우개 밑에 어, 아, 그래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그냥 복제를 해야 되나? 복제, 한 번 더 복제, 한 번 더 복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어, 이제 여기는 M이 되고, 어머나.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고, 뭐야, 저기 지워졌네. 약간 이런 커뮤터티브한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스네이크 렘마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어, 형광펜, 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적용을 할 건데, 어, 여기 각각을 D1, N-1, D2, N-1, D3, N-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뭘 얻을 수가 있냐면, 그 스네이크 렘마이에서 컬, 어, 네, 일단, 컬 D1 N-1, 1 N-1, 컬 D2 N-1, 아이고, 컬 D3 N-1, 그리고 코컬 D1 N-1, 코컬 D2 N-1, 코컬 D3 N-1. 약간 그 스네이크 렘마이에서 이런 그 또 다른 이그젝트 시퀀스인 이런 친구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한 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다가 스네이크 렘마를 적용하냐면 여기다가 또 한 번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어, 여기 각각에 다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1N, 여기 1N, 아니지, 2N, 3N, 여기 1N 플러스 1, 아, D, 뭐야, D, D2, D2N 플러스 1, D3N 플러스 1,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또 그 바이 스네이크 렘마에 의해서 또, 또 다른 이그젝트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 여기가 n 플러스 1이죠. 다 n 플러스 1이. 네. 또 이런 쇼트 이그젝트, 아니. 그러니까 스네이크 렘마에 의해서 또 이런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고, 이그젝트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 잘 보면은, 음, 지금 이 친구는, 어, 어디 있냐면, 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죠. 괜찮으신가요? 그 이미 그
저기 그 코도메인을 이미지로 자른 거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얘네들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쟤네들만 좀 살짝 떼어가지고 여기 다 여기 일단 붙일 수 있고 음,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코코너를 좀 풀어줬을 거예요. 음, 마이너스 1 아니지 n이지. 쓰리 마이너스 1 네. 여기서 얘네들 각각을 이제 또 한번 D를 또 취해줘가지고 여기서 D1N, D2N, D3N. 근데 또 어디로 가냐면 콜 D1N 플러스 1, 콜 D2N 플러스 1, 콜 D3N 플러스 1. 이런 애를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스네이크 lem마를 쓰게 되면은 콜 D3N D3N 마이너스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델타 맵이 존재해가지고 여기선 이제 코코넛이 나오는데 아, 코코넛을 그냥 정의대로 쓰게 되면 이 원 N에 뭐 여기 그냥 이렇게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D2 플러스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을 잘 보면은 얘네 이거 각각이 그 저희가 봤던 그 드럼 코호몰로지거든요. 음, 근데 그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 여기서 이 맵에서의 커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원래는 콜 D1 N D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어, 근데 잠깐만요. D,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 원소를 하나 뽑으면은, 음,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그 무슨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D1N이 맵이고, 원래 커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D1N의 커널인데, 여기 괄호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음흠. 이렇게만 보면 또 이미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러네요. 그러네. 이거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쓰긴 했는데. 여기만 한번 볼까요? 그럼 저기서 D1N의 커널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D1N도 사실 정확히 똑같은 D1N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D1N에서 얘로 리스트릭션한 그런 친구죠. 어, 잠시만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근데 저도 이 세팅에서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좀, 예, 좀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원소를 뽑아가지고, 그럼 뽑은 거를 뭐라고 적어볼까요? 여기서 뽑았어. 어떻게 적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D1N을 씌웠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D를 두 번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약간 이 꼴이 될 것 같은데요. D1N에 약간 이 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콜딘을 다 모은 애들은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지. 아, 잠깐만. 그럴까? 아, 그쵸. 뭔가 알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컬 뒤에 정의대로 다시 써보면, 이때 D1N에 W 플러스 D1N-1에 뭐 시기를 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얘는 이 꼴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D1은 원래 여기 있던 애겠죠. 그러면은 얘가 되는 게 약간 좀 보이는 느낌.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D1N 이게 결국 0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의상 이게 아, 네. 요거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면은 말이 되는 거. 네. 이거를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쓰면, 그럴까?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D1N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D1N이랑, 여기서 D1N이랑은 다른 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D1N은 여기서 오는,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오는. 그런 애로 봐야겠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호몰로지가, 드럼코 호몰로지가 되는 게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메이어 비에토리스 밑에 교수님 강의 노트에 메이어 비에토리스 밑에 프로포지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프로포지션에서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스네이크 렛마를 세 번 써서 이렇게 아마 보이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번씩 하는 거를 이렇게 또 계속 여기서 하고, 여기서 또 밑에서 하고, 뭐야, 왜 안 나와? 네, 여기서 또 하고, 또 여기서 한 거를 또 뭐 또 스네이크 렛마를 또 써서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막 더 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엄청 긴 호몰로지에 대한 이그젝트 시퀀스를 아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저, 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드랑코몰로지가 나오는 시퀀스에서 거기서 사용되는 커널 D가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요 커널 D가 사실은 여기에서 커널 D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를 쓰는 거죠. 여기저기 D가 어딘지 혹시. 혹시 제 그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제가 꺼놔가지고 다시 아, 키겠습니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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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지금 이 코모로지 단에서 요 D가 네. 여기에서 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의 D1은 지금 얘 도메인에 약간 리스트릭션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원래 스네이크 렛마를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얘를 이제 약간 D1N이라고 쓰지 말고 어, D1N에 뭐라 쓸까요? 그러니까 D1N을 리스트릭션 시킨 애를 약간 D1N 스타라고 쓰면은 원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컬 D1N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가 이제 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D1N은 원래 여기 썼던 D1N이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일단 이거 레이저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D1N이랑 이 정의역이 이건데 이게 리스트릭션 시킨 게 정확하게 진짜 리스트릭션만 시킨 거는 아니라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얘는 이제 그 코션트 한 거니까 물론 그 얘의 이제 부분 집합과 아이소모픽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얘는 코션트 시킨 거니까 아니 부분 집합 완전 부분 집합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얘 코전트 시킨 거에 맞게 요 D1N을 이렇게 맞춤 해주면은 그게 이제 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이상하게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여기 컬 DN 안에 이거 이거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네네. 그거는 뭔가 좀 제가 너무 헷갈리게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왜냐면 밑에 이제 이 네, 구하신 이 부분이 정확히 네. 정의상 딱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네. 이거를 제가 너무 헷갈리게 쓴 것 같아요. 어, 약간 여기를 약간 요거를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똑같이 보진 말고, 약간 좀 얘네들도 약간 좀 시킨 애로 좀 보면은, 약간 그 원래 그 W 같은 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DW로 보내내잖아요. D라는 게. 그거를 이제 저 D 스타라고 하는 거는 W 플러스 동치류들을 약간 이렇게 보내는 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널을 찾아주는 게 이제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 근데 이게 그 오메가는 그 또 여기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D랑 같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 D 스타가? 근데 정의역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네, 다르니까 함수가 같다고 말하면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이제 W는 여기서 뽑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D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D 오메가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커널 D랑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D 스타가 아니라 그냥 커널 D여도 상관없지 않나 아, 예, 이 이렇게 부분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네, 저 부분은 코너를 지어야 되죠. 네. 디스타가 아니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디스타여야 되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코멘트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그젝트 시퀀스가 왜 유용한지를 보면은, 어, 어떻을까요? 지금 만약에 저 스네이크 렛마를 3번 쓰면 얻게 되는 게 약간, 그리고 아마 얘도, 약간 이런 애를 막 얻게 되잖아요. 또 안 나온다. 됐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얘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를 만약에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U랑 V는 아까 봤다시피 거의 R이랑 조금 연관된 애들로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M 말고 약간 이런 친구들은 호몰로지를 뭔가 좀 알기 쉽다? 약간 뭔가 좀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0으로 나온다면은 이그젝트 시퀀스의 프로퍼티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를 F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 나오면은 어, 컬 F가 0이어야겠죠? 왜냐면 요쪽 이그젝트에 의해서 여기가 0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쪽 이그젝트에 의하면은 F가 또 서젝티브여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 잠만. 아, 그쵸, 그쵸, 그쵸. 여기를 만약에 G라 한다면 얘랑 컬 G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그냥 얘가 돼버리는. 그래서 F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랑 얘를 알면은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그젝트 시퀀스를 좀 고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놓쳐서 그런데 커널 F가 0인 건 어떻게 구했었죠? 만약에 여기 F, G 여기를 만약에 H라 한다면 이미지 H랑 컬 F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0이니까 이미지 H가 그냥 0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약간 잘 못 따라잡, 사실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 N-1차 드랑 코어몰로지에서 N차 코어몰로지로 갈 때 저 연결해주는 맵 H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 네. 저거를 있지 만약에 S1으로 한정하고 M을 그러니까 매니폴드를 뭐 S1으로 한정을 하고 뭐 그런 이 드럼 컴플렉스 세팅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딱 그 0차 H0U 교집합 V에서 H1M으로 가는 맵이 실제로는 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약간 그거는 그냥, 저도 이걸 막 잘 다루지는 못하는데, 그냥 딱 이거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맵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여기로 가는 맵인데, 여기서 인버스 취하고,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또 한 번 인버스 취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의 원소가 약간 여기서의 동치류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호몰로지 원소를 하나 뽑으면은, 저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 어, 네, 네, 약간 좀 어렵네요. 그냥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는 뭔가 이 스네이크 렘마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한,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어떤 공간 M에 대해서 어 일반적으로 아무튼 이런 체인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거에 뭔가 코호몰로지를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걸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구체적인 혹시 제일 이제 명서준 선생님도 요 세팅 지금 처음 적어주셔서 아마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일 간단한 세팅에서 그냥 S1, S2 이런 거에서 이 스네이크 렘마가 실제로 계산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쓰이나 적히나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그래야 좀 더 우리에게 좀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면 좀 더 그쵸.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뭔가 다음 스터디 네, 전까지 이 세팅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다이버전스 띄어럼 보느라 사실 이걸 아예 못 봤거든요. 하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네, 그래도 우선
오늘 이제 서브 스터디 때는 이런 거 위주로 보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 미적분 계산도 중요하니까 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것도 계속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하신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 네. 아, 계속 할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아직 좀 정말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S1 세팅해서 계산하는 거를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서브 스터디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화이트보드는 그 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그 요거 시퀀스 관련한 얘기는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화이트보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아, 제가 네네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여기서 하나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얘의 커널이잖아요, 이 D3N에. 그러니까 얘의 이제 부분 집합일 거고, 얘가. 그럼 여기서 H를 하나 뽑아준다고 하면, 원소를 하나 뽑아준다고 하면은, 그게 완벽히 똑같은 원소일 거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맵을 이렇게 간 다음에, 그때 나오는 뭐 결과가 있을 때, 얘가, 얘는 이제 코션트잖아요. 여기서 이제 동치류로 보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스네이크 lem마로 구성한 거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적는 게 맞겠네요.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코멘트나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선 요 부분은 여기서 지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끄죠? 그 오른쪽 위에 X를 누르면 되지 아, 않을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인데요. 저 혹시 김찬 쌤 그거 얘기하시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다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할 자신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럼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퀀스 관련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사실 저도 그 시퀀스 관련은 거의 서브 스터디 있는 날만 조금 보고 들어오고요. 평소에는 그냥 미적분 계산 주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동안은. 그래서, 음, 우선 이제 다음에 뭐 계산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저도 계속 하는 계산들을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 저 혹시 다른 선생님들 또 좀 서브 스터디에서 제 생각에 한 10분 정도는 좀 짧게 안으로 뭔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질문이나 뭐 이렇게 뭐를 계산해야 될지 막막 하시거나 뭔가 아무튼 서브 스터디 와서 좀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좀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계산을 해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때 그 김찬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어떤 부스트 펑션인가? 그걸 써서 뭐 만들었었고, 김민우 선생님께서는 직접 컨스트럭트 하셨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미의 매니폴드에 대해서 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그냥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패치를 네. 두 개만 잡더라도 너무 복잡해질 때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언제나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존재하는 거는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저도 그냥 팩트로서 본 거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뭘로 잡든 그 적분 계산할 때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만약 뭐 다른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적분 계산을 할 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사실 개입하는 거는 실제 계산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구가 있는데 구를 뭐 이렇게 위아래 덮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오픈셋으로 덮어서 각각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해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U랑 V가 있을 때 U, U에서 V를 뺀 부분, 그다음 U 교집합 V 부분, 그다음 V에서 U를 뺀 부분으로 해서 총 세 개 파트로 나누면은 어차피 거기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 더한 것들 그냥 다 1이거나 이제 교집합 부분에서는 뭐 그 두 폼이 이제 어떤 폼이 잘 정의돼 있다면 그 교집합 부분에서는 사실 동일한 거여가지고 그냥 세 부분 나눠서 그냥 적분하고자 하는 폼을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어떻게 잡든지. 그래서 사실은 막상 계산을 하는 층위에서는 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막 구체적으로 막 항상 구해야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딱 유일하게 1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오픈 커버들이 오버랩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잘 쪼개서 적분하면은 실제로 매니폴드에서 적분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리만 적분으로 바꿔치기 해서 실제 계산을 수행하니까 뭔가 일종의 매저 제로 세신 부분들에 대한 적분값의 변동을 안 주니까 약간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분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항상 구체적으로 컨스트럭션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고, 네, 저는 우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계산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언제나 왠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거기에 한 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그거를 그 함수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그 호모토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호모토피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대충 어떤 뭐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꼬물꼬물꼬물꼬물 가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같다고 보는 그런 거잖아요. 호모토피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1에서 이제 폼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 대충 이제 간단하게 원폼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은 S1의 포인트를 받아서 그 R로 쏴주는 거잖아요. 원폼이니까. 그러, 예.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쏴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각 파티션마다 그 폼이 보내주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미지를 서로 어 그러니까 파티션 1번의 이미지가 이렇게 꼬물꼬물 이동을 시켜가지고 2번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주는 그렇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좀 구성이 된다고 좀 느꼈거든요. 약간 예, 아무튼 그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미지가 그 폼들은 이제 그 듀얼 취해준 그런 거니까 R이라서 이렇게 항상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잘 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 본 거라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치기 전에 박준성 선생님이나 박광현 선생님께서도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한마디 하면은 저는 요즘에 그 S1에 그 H1 그냥 계산하는 거를 조금 시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네이크 lem마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조금 그 약간 그동안 벽을 느꼈다면 조금 두드려 볼 수 있는 벽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거의 그냥 그 두드려 보지도 못할 벽을 좀 느껴가지고 좀 충격을 좀 먹은 상태고요. 제가 그냥 그 S1의 드람 코호몰로지 계산할 때 느낀 건데 뭔가 그 패치별로 이제 그 세타를 좀 잘 정의해야 하다가 정의해서 좀 논리를 진행하다가 그, 그 클로즈드한 그 폼이 그 약간 디세타의 그 제네레이터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할 때는 그냥 막 패치별로 안 하고 그냥 세타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산이 그냥 뭔가 패치별로 엄밀하게 계속 좀 논리를 진행하면서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세터만 그냥 단순하게 잡고 그 제네레이터임을 보이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어 물론 제가 아직 좀 수준이 좀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아까 그냥 김민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두 점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건지 그냥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디세타 자체를 이제 그 패치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디세타 자체를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계산들을 적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일 건데요. 교수님 노트도 그렇고 예전에 백재민 선생님 계산할 때도 그 S1 위에서 뭔가 적분할 때 사실 고려해야 됐던 건 일종의 약간 주기성 같은 거를 사실 고려를 계속 좀 했어야 됐는데 그 주기성을 고려한다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패치별로 나눠서 적분을 다 쪼개가지고 그냥 그 패치별로 나눠서 뭔가 적분을 하는 그 방식대로 적분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주기성을 고려하는 적분을 하는 걸로 한원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결국에 아무튼 논리를 따라가면 최종적인 계산은 그 디세타 하나를 가지고 적분을 하되 뭔가 그 주기성을 고려를 해서 그 뭔가 이렇게 보면 된다. 약간 그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서 하지만 그 패치를 쪼개서 하는 거는 디세타라는 것 자체가 사실 S1E에서 전역적으로 잘 정의되는 폼이라는 거를 좀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작업이고 계산적으로는 결국 쓰다 보면 너희들이 쓰다 보면 그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좀 어려운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알아서 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냥 책에서
봤으면 뭔지 전혀 몰랐을 테니까.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위키피디아에 치면은 나오잖아요. 스네이크 랩마. 근데 이거 보고 하나도 뭔 말인지 그냥 혼자 있으면은 진짜 뭐랄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막 던져버리고 맨날 봐야지 봐야지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하니까 계속 좀 좌절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봐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좀 솔직히는 잘 못 따라가긴 했는데, 뭔가, 아, 저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싶었고, 제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 스네이크 렛마를 활용한 방식은 되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드람 체인 컴플렉스가 아니어도 뭔가 어떤 식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코어몰로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되게 제너럴한, 되게 강력하고. 그래서 왠지 저희 공부의 추후에도 이후 단계에서도 좀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아서 언젠가 꼭 보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위상수학에서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런 걸 계산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 약간 이런, 그런 좀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 S1, 근데 약간 그런, 제가 드는 약간 생각은, 아, S1에서 스네이크 랩마를 쓰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여러 차, 되게 복잡하게 구성할 때 하는 거라서 마치 그냥 그 FTC로 S1 드랑코옴으로 계산했던 것처럼 뭔가 약간 좀 어떤 특수한 컨스트럭션이 있어서 H0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냥 스네이크 렛마를 쓰지 않고 어떤 특수한 컨스트럭션이 있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뭔가 쓰면은 S1에서 드랑코옴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교수님 노트에 적혀 있는 마지막이 막 길지 않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저는 잘 모르겠고, 이해를 우선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교수님 노트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보면 S1을 뭐, S1 드랑코몰로제를 뭐,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혀 있는데 아마 그런 그 내용? 제가 알기로는 보트2 책에도 뭐 관련한 계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전혀 좀 잘 계산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좀 차차 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네, 시간이 이제 늦었으니 오늘의 서브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서브 스터디 때는 그러면은 그 김찬 선생님 계산 그 하신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 이제 이후에 뭐 혹시 된다면 S1에서의 드랑코물루 계산을 한 번 더 그 시퀀스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를 좀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날이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